오늘 해야 되는 건 급수인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 급수를 무한급수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극한도 그렇고 급수도 그렇고 결국에는 유한계의 항을 다루는 게 아니라 무한계의 항에 대해서 생각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이제 무한급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급수의 의미는 뭐냐면 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수열의 항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 더하면 n번째 항 쭉 계속 더하는 거지. 그랬을 때 이거의 값이 뭐가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급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합에 대한 표현을 수열 단원에서 배웠었지.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항의 개수가 n개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표현했잖아. 네. 근데 지금은 무한계를 합하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녀석에 대한 표현을 여기가 n이 아니라 무한대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이 an들을 무한히 더했을 때 수열 an을 무한히 더했을 때 이거의 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게 이 단원에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선생님 무한히 더하죠? 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 무한계는 못 더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호를 이렇게 조금 고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한다면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요만큼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럼 이 상태에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이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수열을 무한히 더한다라는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첫 항부터 이 n항까지의 합은 이 무한계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이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녀석을 부분합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저 지금 영어 끝나는데 집에서 밥 좀 먹고 올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합을 구하는 거야. 그럼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은 우리가 이제 sn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 급수라는 얘기는 이 sn의 뭐를 조사하는 거다? 발성.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극한, 지난 시간에 했던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뭐를 조사하는 거였어. 수렴과 발성. 그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일반항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거고 급수는 SN, 1. SN, 합의 수렴 발산을 조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볼게. 무한히 더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첫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야? n항까지 합이죠. 얘는 부분 분수로 고칠 수 있지. 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해돼요? 네. 그러면 요만큼의 합은 여기 k가 1부터 n까지 들어가는 거고 얘는 2부터 n 플러스 1까지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아니야 2부터 n까지는 지워져. 그래서 1이랑 뭐만 남아? n 플러스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 부분이 어디로 가? 그래서 1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의 합을 무한히 더하면 1에 가까워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하나 또 들어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제곱 등비수열의 합인 거죠. 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1의 k제곱이잖아. 그러면은 부분분수의 형태가 아니 부분분수가 아니라 등비수열의 합 저 녀석을 구해보면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첫째 항 2분의 1 1 빼기 2분의 1의 몇 제곱? n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치워지잖아. 네.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어디로 가겠어? 0. 0으로 가죠. 그래서 극한값은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근데 지금 이제 요 상황은 그림을 가지고도 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봐봐. 이 변의 길이를 1, 요 변의 길이도 1 이렇게 되지.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녀석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계속 더하는 거잖아. 네. 자, 그러면 이 면적의 절반 이가 뭐가 되는 거야? 한쪽 2분의 1인 거지. 또 이 남은 거의 절반은 또 뭐가 돼? 4분의 1인 거지. 또 남은 거의 절반은 8분의 8분의 1. 또 남은 거의 절반은 16분의 16분의 1. 그 다음에 또 절반은 32. 32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절반들을 계속 더해서 합하는 거잖아. 네. 그럼 이렇게 더하면 결국 이 면적이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1. 이 정사각형 면적에 가까워지지. 네. 근데 이 정사각형 면적이 얼마야? 1. 그래서 이것들의 합은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대부분 수식으로 풀겠지만 네. 또 어떠한 항을 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도형을 가지고도 면적을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급수라는 건 결국엔 무한히 합하는 건데 무한히 합할 수는 없으니 이 녀석이 뭐를 구해서? 부분합을 구해서 거기에 뭐를 취한다? 극한을 취한다. 그래서 이 녀석의 수렴발선을 조사하는 거야. 이해돼? 네. 그래서 이 급수에서의 수렴발산을 조사하는 이 녀석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이해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교대급수라는 게 있어. 교대급수라는 건 뭐냐면 항들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나오는 형태예요. 이거를 교대급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땡땡땡땡땡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이것들의 합을 구할 때도 결국에는 무한히 더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부분합이라는 거를 또 이용해서 구할 거거든. 근데 이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얘는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n개의 항을 잡아서 n개의 합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 극한이라는 거를 취했잖아. 근데 이 녀석은 이렇게 부분합을 마이너스에서 끝나게 부분합을 구할 수도 있고 또는 플러스에서 끝나게 구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우가 이게 두 가지로 나눠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로 끝났을 때의 극한값과
플러스로 끝났을 때 이 두 개의 극한값이 같으면 그때는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까지 구한 거랑 여기까지 구한 거의 결과가 같지 않으면 그건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교대급수라는 걸 생각을 할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2의 항의 개수가 짝수개일 때 이 녀석의 극한값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2n 빼기 1 홀수개일 때 이 부분합들이 같으면 수렴인 거야.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지 않으면 발산인 거예요. 얘가 같지 않으면 이 경우는 발산인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녀석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 2n 빼기 1 홀수개일 때 먼저 생각해 볼게. 자, 만약에 홀수개니까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부분합이 뭐가 돼? 1이죠. 여기 3개 있어요. 1이지. 또 이렇게 5개 있어요. 7개 있어도 1이지. 얘는 1인 거야. 이해돼? 자, 그럼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2n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S2n. 자, S2n이라는 건 짝수개잖아. 네. 그럼 짝수개니까 이렇게 항들을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두 개씩 묶었을 때 몇 개를 더하면? 두 개씩 묶었을 때 n개를 더하면 그게 항의 개수가 2n개가 되는 거겠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두 개씩 묶는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그랬을 때 앞에 있는 항들은 일반항이 뭐가 돼? k분의 1 이렇게 되죠. 뒤에 있는 항들은 K 플러스 1분의 그렇지.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우리 부분합 구할 수 있잖아. 여기 k가 1부터 몇 가지? n까지. 여기 k 플러스 1은 2부터 n 플러스 1까지. 그럼 뭐만 남아? 1이랑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이랑 n 플러스 1분의 1만 남는 거야.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 부분은 뭐가 돼? 0이 0이 되죠. 그럼 극한값은 뭐가 된다? 1. 1이 된다라는 거다. 이해가? 그럼 홀수개일 때랑 짝수개일 때 항이 어때? 같아요. 같죠. 극한값이. 그래서 따라서 얘는 수렴인 거예요. 이해돼야 안 돼? 돼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이번에는 2 빼기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 빼기 3분의 4 더하기 3분의 4 빼기 4분의 5 더하기 4분의 5 빼기 5분의 6 더하기 땡땡땡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 녀석도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잖아. 네. 그래서 이 부분합의 개수를 항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랑 짝수. 짝수개일 때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홀수개일 때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 짝수개일 때. 그러면은 홀수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렇게 하나면 3개면 5개면 7개면 2지. 그러니까 이건 2가 돼서 극한값이 2인 거야. 이해돼? 그럼 짝수개일 때는 얘네들을 몇 개씩 묶는다고? 2개씩. 이렇게 2개씩 묶는다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앞에 있는 것들 하면 뭐가 돼버려? k분의 k 플러스 1인 거죠. 뒤에 거는. K 플러스 1분 K 플러스 2.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럼 이것도 보다시피 앞뒤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지죠. 그럼 뭐만 남아? K 1이랑 N 플러스 2.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집어넣는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렇게가 이게 두 개씩 이렇게 묶었을 때 네. 이렇게 앞뒤 지워지잖아. 네.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 앞에 있는 거 이 하나만 남고 네. 뒤에 거는 n 집어넣은 거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그럼 이 녀석의 극한값은 뭐가 돼? 0. 아니 0이 뒤에 게 0이 되니까. 뒤에 거 1이 되죠. 왜요? 아.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래서 2 빼기 1이 돼서 뭐가 돼야 돼? 1. 그럼 결국엔 이 두 개가 같지 않죠. 네. 그래서 따라서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발산.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네. 뭔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 두 번째가 바로 이 교대급수예요. 그래서 교대급수는 항의 개수가 짝수계일 때와 홀수계일 때를 어떻게 하자? 아. 나눠서 생각을 하자라는 거야. 알겠어? 네. 첫 번째는 뭐였어? 부분합을 구해서 극한을 채우는 거. 근데 교대급수도 부분합을 구해서 극한을 채우는 거지만 부호가 계속 번갈아 나오니까 마이너스로 끝날 때와 플러스 끝날 때의 그 부분합의 결과들에 대한 게 어때야 돼? 극한이 같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발산이 돼. 그 다음 세 번째. 수렴 발산에 관한 판정법이라는 건데 얘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중요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 녀석이 수렴하잖아.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이면 네. 당연히 이거에 대한 대우도 뭐가 돼야 돼? 3에 대한. 그럼 이거의 대우 명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뭐가 된다? 발산한다 라는 거야. 이 두 개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볼 거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뭐한대? 수렴이요. 수렴한대지. 그럼 이게 수렴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 이거의 값이 알파 그러니까 유한 합성값을 갖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이 알파면 결국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1 이것도 또한 뭐가? 알파로 수렴하는 거지. 이해돼? 네. 그러면 자 봐봐 an이라는 건 sn에서 뭐를 빼는 거야? S-N-1. 1을 빼는 거지. 네.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에서 뭐를 빼야 돼?
이 결과도 같은 거죠. 네. 근데 SN도 알파로 수렴하고 SN-1도 알파로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이 결과가 알파 빼기 알파니까 뭐가 돼야 돼? 0.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AN이 수렴을 하면 시그마 그러면 거기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 대우 명제 얘가 0이 아니면 결국에는 시그마의 값도 뭐가 된다? 수렴하지 않는 발산이 돼버린다라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값이 3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1분의 2an 플러스 3 이 녀석의 극한값을 구하래. 얼마가 될까요? 3으로 3 3? 그쵸. 3으로 수렴하죠.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3이라는 이 말은 그냥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대신하는 거야. 그러면 조금 전에 수렴 발산에 관한 정리에 의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니까 결국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1분의 2an 더하기 3 그러면은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지? 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3이요. 3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돼요. 이해돼요? 네. 자, 또 예를 들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an의 극한값이 5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3n분의 2an 더하기 5n의 5n 플러스 1 이거의 극한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얘는 뭐가 될까요? 3분의 3분의 5 5? 그쵸. 여기서도 이 5가 주는 의미는 뭐다? 수렴한 수렴한다라는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수렴하니까 결국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의 극한값은 뭐다? 0이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저 주어진 거의 극한값은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줘? n으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잖아. 그래서 극한값은 뭐가 된다? 3분의 5가 된다. 이해돼요? 네. 좋아요. 그 다음 자, 리미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분의 bn-5 이거의 극한값이 2일일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더하기 b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6bn 이 녀석의 극한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이건 뭐가 될 것 같아? 왜요?
이거 잘 봐야 돼. 왜 몰라? 그럼 저게 2로 간다는 건 2라는 건 수렴한다는 거니까 AM, BN이 5라는 소리예요? AM분의 BN. 그럼 할 수 있어요. (35분의 11) 35분의 11?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럼 결국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m분의 bm-5 이 녀석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m분의 bn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5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네. 그러면 우리 주어진 저 식을 이제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줘야 돼? AN으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2 더하기 AN분의 BN 더하기 AN분의 1이죠. 그리고 1 더하기 뭐가 돼야 돼? 6B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 네. 그러면 2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30이지. 네. 근데 문제는 얘가 뭐냐라는 거지. 이 문제는 잘못됐어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내가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었던 건 선생님 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난 이 반응이 나오길 바랬어. 여기에 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무한대다 이 조건이 있어야 돼. 그러면 얘가 이제 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7분의 31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조건이 없다. 그럼 문제 오류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런 거 조금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이런 거 한번 물어볼까? 시그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아니다 n 뭐 한 거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제곱분의 1. 세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분의 1. 네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루트 n분의 1. 이 녀석들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래. 이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1번은 발산. 1번 발산. 2번
발산. 2번도 발산. 3번은 수렴. 4번은 발산. 발산.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일단 n이랑 n제곱이랑 1, 2, 4번에는 n이 있어서 무한대로 가니까 발산이라 생각했고 3번은 무한대로 가는데 부채를 씌우니까 특정 값이 나오지 않을까. 다 틀렸어요? 발산, 수렴, 발산, 수렴이에요. 이거는 몰라요. 고등학교 과정에는 있진 않는 거라. 근데 이제 나는 다 수렴이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 왜냐면 아이들이 보통 저런 걸 물어보면 대우명제 0이 아니면 발산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0이면 수렴한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0이면 수렴한다 이건 맞아요? 아니요. 틀리죠. 이 명제의 뭐가 돼버리는 거니까 역이 돼버리는 거잖아.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참이지만 역은 몰라요. 그래서 이 녀석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모르는 게 맞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거는 조금 알아둡시다. 우리가 이제 P 테스트라는 게 있어. 이걸 이제 우리가 P 판정법이라고 얘기하거든. 네.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p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돼. 그럼 p의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잖아? 무조건 발산이에요. p의 값이 1보다 크면 이건 무조건 수렴이에요. 1번은 n의 1제곱이잖아. 네. 그러니까 발산이야. 얘는 n의 제곱이니까 수렴. 루트에는 2분의 1제곱이잖아. 발산. 발산. 얘는 2분의 3제곱이니까 수렴.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수렴 또는 발산 우리가 이렇게 P 판정법을 가지고 쓴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설명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만약에 2번이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네. 그러면 보통 봐봐. AN, BN이야. 근데 BN이 AN보다 크대. 그러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이래. 오케이? 네. 아니 AN이 발산이래. 그러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수렴할까 발산할까? 발산. 발산하죠. 왜? AM보다 BN이 크니까. 작은 게 발산하니까? 네. 그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수렴하네. AM이 수렴. 그렇죠. AN이 수렴하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수렴한다라는 건 얘기할 수가 있어.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제곱분의 1이라는 건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4의 제곱분의 1 더하기 5의 제곱분의 1 더하기 6의 제곱분의 1 더하기 탱탱탱탱 이렇게 가죠. 네. 우디는 얘가 지금 뭐 한다는 걸 보일 거야? 수렴. 수렴한다라는 걸 보일 거야. 그럼 이제 이것들보다 큰 게 조금 수렴한다라는 걸 보이면 되잖아. 네. 자, 1 더하기 요 두 개를 2분의 1 잠시
여기를 이렇게 하겠구나. 요 두 개는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되죠. 1은 2분의 1보다는 어때? 커요. 잠시만. 1이 2분의 1보다 크죠? 이렇게 해야겠다. 얘 2의 제곱분의 1이랑 2분의 1이랑 2분의 1이 2분의 1이 더 크죠? 네. 그럼 뒤에 거는 3의 제곱분의 1, 4의 제곱분의 1, 5의 제곱분의 1, 6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야. 네. 그럼 요번에는 요 두 개의 항 있잖아. 네. 얘네들은 4분의 1보다는 다 어때? 4분의 1보다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이 4분의 1이 더 크겠지? 네. 잠시만, 기준을 잘못 정한 것 같은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이렇게 합시다. 얘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잖아. 이렇게 4개를 다 비교하면은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지금 2의 제곱분의 1은 2분의 1보다 작은 거고 요렇게 지금 뒤에 4개는 이 각각이 4분의 1보다 다 어때? 작죠? 4분의 1이 아니라 미안해. 기준을 잘못 적었다. 8분의 1을 적었어야 되는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그러니까 요 두 개가 8분의 1보다는 작죠. 그리고 뒤에 5의 제곱분의 1, 6의 제곱분의 1, 7의 제곱분의 1, 8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 각각은 16분의 1보다는 어때요? 작죠. 이렇게. 그러면 그 뒤에 또 8개는 3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적는 거야. 이해가? 네. 그러면 미안해. 발산하는 거랑 내가 지금 자꾸 헷갈렸네. 두 개가 16분의 1, 여기 두 개가 32분의 1 이렇게 계산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봐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이것들의 합보다 어때? 작아요. 작게 되는 거지. 얘네들의 합이. 네. 그러면은 얘네들의 부분합을 구하면 네.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1-2분의 1분의 첫째 항 1, 1 빼기 2분의 1의 몇 제곱? n제곱. 그런 다음에 n을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의 값이 뭐가 돼? 2가 돼버린다고. 이해가? 그러니까 이것보다 큰 수열들의 합이 뭐가 돼?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결국에 뭐가 돼야 돼?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증명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해주면 돼요. 내가 이거랑 착각했어. 이게 이제 n분의 1이 발산하는 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이렇게잖아.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자 1은 2분의 1보다 어때? 크죠? 그럼 요 두 개는 각각이 다 4분의 1보다는 어때? 커요. 크죠? 그 다음 요 네 개는 각각이 8분의 1보다는 어때? 커요. 크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이지. 그러면 결국엔 이거 2분의 1을 무한히 더하는 거잖아. 네. 그럼 2분의 1을 무한히 더하면 수렴에 발산해. 발산해요. 그치, 발산하니까 이 녀석들보다 작은 것들이 발산하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제 발산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증명을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피판정법이라는 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야. 봐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수렴발산 판정법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1분의 n 있지. 얘 극한값이 뭐가 돼? 2분의 1이지. 얘 0이 아니잖아.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발산하는 거지. 대우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서. 그지? 근데 피판정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무한대로 가면 우리가 극한값이라는 거는 최고창만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뭐만 남냐면 시그마 n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분의 n인데 얘는 결국에는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n의 p제곱분의 1에서 여기가 지금 일반항의 상수잖아. 상수가 되려면 이 p의 값이 뭐일 때야? 피해 값이 1보다 큰데? n의 p제곱분의 1에서요. n의 p제곱분의 1꼴에서 얘가 상수가 되려면 p가 0일 때죠. p가 0이면은 1분의 1이니까 상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 2분의 1은 p가 0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얘가 1보다 작은 거잖아. 그럼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발산. 이렇게 판정하는 거야. 만약에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면 안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 이것의 수렴 발산을 물어봤어. 수렴 발산. 자, 그럼 이것 또한 뭐만 가지고? 최고차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주니까 제곱이잖아. 이게 결국은 n 제곱분의 1의 극수값이랑 근사한다고. 그럼 n제곱분의 1은 2가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돼? 그래서 얘는 그냥 수렴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 p-테스트라는 거는 이럴 때 써요. 그럼 피 테스트 할 때는 최고차만 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 방법들이거든. 책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자, 이것들의 뭐를 구하래? 합이요. 합을 구하래. 그럼 얘를 구하려면 이제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얘가 첫째항, 이게 둘째항, 이게 셋째항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분모가 곱하기의 형태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것들끼리 뭐를 찾고 규칙을 찾아. 그럼 뭐가 돼야 돼? 3n? 마이너스 1.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끼리 규칙을 찾는 거지. 3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부분수로 고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부분분수로 고치면 요거에서 요거 빼니까 3분의 1 3k-1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1 바깥으로 빼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k-1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여기가 앞뒤 지워지는 꼴이지. 네. 그러면은 이 앞에서 제일 작은 앞 뭐가 남아? 2분의 1. 2분의 1이 남고 여기 뒤에서 가장 큰 앞 3n 플러스 2분의 1.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 3n 플러스 2분의 1은 0이네. 이 0으로 가네요. 그래서 극한값이 6분의 1. 이해돼야 돼? 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로그를 포함한 급수의 합이야. 자, 지금 얘는 보면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n 제곱분의 n 제곱 마이너스 1이지. 네. 로그의 합은 진수에 뭐가 돼야 돼? 로그의 합은 진수의 로그의 합은 진수에 곱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 분자 부분이 네.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긴 하죠. k-1 곱하기 k 플러스 1. 자, 그럼 이제 넣을 거야.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k에 2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4분의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3. 웬만하면 계산하지 마세요. 네. 계산하면 오히려 헷갈려. 3을 집어넣으면 4의 제곱분의 9 2 곱하기 2 곱하기 4. 4. 4를 집어넣으면 4의 제곱분의 3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5의 제곱분의 4 곱하기 2. 그렇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n-2를 집어넣는다 치면 네. n-2의 제곱분의 n 빼기 3 n-1 n-1을 집어넣으면 n-1의 제곱 n-2 곱하기 n 그리고 n을 집어넣으면 n 제곱 n-1 곱하기 n 플러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가? 네. 그럼 지워지는 게 이렇게 지워지죠. 네. 또 이렇게 지워지죠. 또 여기까지 이렇게 지워진다고. 여기 하나 지워질 거고 이렇게 지워질 거고 이렇게 지워지고 n 이렇게 지워지죠. 그리고 2도 이렇게 지워지죠. 그럼 뭐만 남아? 2n분의 n 플러스 1. 2n분의 n 플러스 1 로그. 그러면 뭐가 돼버려? 로그 2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35분의 2번도 한번 볼게요. 쌤, 저 숙제 먼저 해도 돼요? 무슨 숙제? 수학 숙제. 네, 숙제. 그럼 집에서 해야지. 어? 하나도 안 했어? 네, 그만 좀 해냈죠. 얼마나 남았는데?
한 뒤에 그 마표 심어지면 하면 되는데 마크 시간도 전 유형 1부터 100문제만 하면 될걸요? 빨리 해. 자, 2번. 자, 이 녀석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1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뭐가 돼야 돼? 로그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돼. 그럼 얘는 결국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로그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1 집어넣으면 4분의 1 곱하기 3.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3 전개하지 마세요. 네. 2 집어넣으면 3의 제곱분의 2 곱하기 4. 2 곱하기 4 그리고 4의 제곱분의 3 곱하기 5 n-1 집어넣으면 n 제곱분의 n-1 n 플러스 1 그리고 n을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3. n 플러스 3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네. 아닌데? n을 집어넣는 거야. n 근데. 플러스 2요. n에 n 플러스 2 내가 앞에 잘못 적어서 그렇구나. 자, 그러면 지워볼까? 이렇게 지워지죠? 이렇게도 지워져. 또 V자로 이렇게 지워진다고. 그리고 n 지워지고 또 여기도 이렇게 지워져. 그리고 2도 여기 하나 지워지죠. n 플러스 1도 하나 지워지고. 그럼 결국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2. 2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그럼 또 이것도 로그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이어서 봅시다. 3번 문제 부대급수지. 얘는 1번과 2번을 좀 보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1번은 그냥 나열이고 2번은 두 개씩 다 이렇게 묶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1번은 이게 1항 이게 2항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고 네. 2번은 첫 번째 가로를 1항 두 번째 가로를 2항 이렇게 바라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2n 빼기 1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 2n 이거를 따로따로 생각해야 돼. 그러면 항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는 2분의 1만 있으면 2분의 1이지. 3개면 3개면 2분의 1. 5개면 2분의 1. 그러니까 얘는 그냥 2분의 1인 거야. 근데 이제 S2N은 짝수개니까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야 돼. 그치? 그러면은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결국에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1부터 차례차례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2분의 1 빼기 뭐 3분의 1 3분의 2 빼기 4분의 3 이런 식인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여기 k 플러스 1항 중에 제일 작은 거 하나랑
아 잘못했네. 미안. 맞죠 이제. 네. 제일 작은 거 2분의 1 하나랑 가장 큰 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만 남는 거지. 네.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2분의 1 빼기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고. 그래서 홀수계일 때랑 짝수계일 때랑 값이 같지 않죠. 그럼 따라서 얘는 발산이라고. 근데 2번은 1번에서 항의 개수가 짝수계인 거를 물어보는 게 2번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2번에 이 급수의 값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그래서 얘는 수렴하는 거지. 이해돼요? 네. 이 가로가 있고 없고가 또 차이가 많이 다르죠. 그 다음 4번 문제. 수열 AN에 대하여 급수 이 녀석이 수렴할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A1 빼기 3 이게 첫째 항이야. 2분의 A2 빼기 3이 두 번째 항이죠. 그럼 쟤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an 빼기 3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근데 얘가 수렴하는데 그러면 수렴 발산에 관한 정리에 의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빼기 3이 뭐가 돼버려야 돼? 0이 돼버려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의 값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대.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줘? n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4 더하기 n분의 an인 거지. 네. 그러면 이 녀석의 극한값이 얼마야? 3이요. 이 녀석의 극한값도 3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2분의 7 이렇게 구하는 거다. 좋아요. 38번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문제를 보면 우선은 얘 값이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5라는 거야, 그지? 그리고 지금 얘 값도 수렴하잖아. 그럼 결국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값은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리미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n이 무한대로 갈 때 3an 빼기 2bn분의 2bn 제곱분의 12an 더하기 bn 제곱이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15분의 60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다. 이해돼? 자, 그 다음 급수의 성질 그래서 나와 있는데 두 급수 이 녀석에 대하여 얘 값은 마이너스 3, 얘 값은 15일일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그러면 우선은 요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조건에서 저 녀석을 전개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an 빼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bn 이게 15라는 거야. 그럼 결국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an은 결국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bn 더하기 15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면 여기서 bn의 극한값이 급수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6 더하기 15가 돼버려서 9가 되죠. 그럼 이게 3을 이렇게 지워지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값이 3 이렇게 되버립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 41번 문제 한번 해볼래요? 했어요? 엄청 빨리 했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배 an 빼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거 각각을 계산하면 되거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되죠. 근데 요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sn이고요. 이게 tn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n 빼기 4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긴 tn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4n제곱 더하기 6n 빼기 n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요 앞에 거의 극한값은 2 곱하기 4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은 유리화를 시키면 n제곱 n제곱 플러스 6n 더하기 n분의 6n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가 돼야 돼? 5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지. 이해돼요? 그 다음 연습 문제. (40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돼버린다. 그 다음 또 연습 문제에서 요거 42번 문제. 했어요? 우선은 기억은 발산하죠. 발산하는 이유는 이 녀석의 극한값이 0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게 0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발산인 거야, 그죠?
미운도 n제곱분의 n제곱이니까 이 녀석의 극한값이 1인 거지. 그러니까 0이 아니잖아. 그럼 따라서 발산인 거죠. 그 다음에 디귿번도 얘도 발산이죠. 아까 p테스트 n의 p제곱분의 1이었잖아. 네. 그럼 p의 값이 1보다 작으면 뭐라 그랬어? 작거나 같으면 거나 같으면 발산이지. 루트니까 뭐가 돼?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발산일 거거든. 네. 근데 이제 이 녀석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면 쟤를 어떻게 하는 거야? 유리와요. 유리화하는 거죠. 그럼 2분의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2분의 1 빼면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마이너스 1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얘는 2부터 어디까지? 루트 2부터 루트 n 플러스 1까지. 얘는 1부터 루트 n 마이너스 1까지지. 네. 그러니까 루트 2부터 n 마이너스 1까지가 지워져. 얘가? 네. 잠시만. 그럼 남는 게 두 개씩 남네. 앞에 거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남고 뒤에 거는 0이랑 1 이렇게 두 개가 남죠. 근데 얘네 둘 다 무한대로 가잖아. 이게 발산인 거. 그 다음에 리을은 얘는 통분을 해봐야 돼. 그래서 통분을 하면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n에 n 플러스 2 빼기 n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아니 1 마이너스 1 아닌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 부분문수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얘 따라서 수렴이 되지. 그 다음 46번 얘는 점화식으로 표현된 건데 네. 우선은 이 n 플러스 1, n 플러스 an 세 개의 항이 있는 거라 정리하기가 조금 힘들거든. 근데 이 주어진 조건을 보면 an이라는 게 an 플러스 2항에서 n 플러스 1항을 뺀 거잖아. 그래서 우리 주어진 구하라고 주어진 이 식을 조금 정리할 수가 있어. an 자리에 이 녀석을 집어넣는 거지. 그럼 쟤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1분의 1 빼기 a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1분의 1 빼기 ak 플러스 2분의 1인 거지. 그럼 얘도 앞뒤 지워지잖아. 그럼 남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두 번째 항부터 n 플러스 1항, 얘는 세 번째 항부터 n 플러스 2항이지. 그래서 두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만 남는 거지. 그러면은 a2는 2라고 나와 있잖아. 2분의 1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2분의 1이죠. 근데 이제 얘가 어디로 가는지는 이 관계를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a3은 뭐가 되니? 1 더하기 2가 돼서 3, 이거 피보나치 수열이죠. a4는 5가 되죠. a5는 8, a6은 13. 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어디로 가버려? 무한대로 가버리지? 네. 그래서 결국엔 얘는 무한대분의 1이니까 뭐가 돼야 돼? 2분의 1. 0이 돼서 2분의 1로 곱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뒤로 넘겨서 뒤에 문제가 더 있었네. 등비급수 좀 설명할게요. 자, 등비급수. 그냥 제목대로야. 등비수열을 무한히 합한다. 그러면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1 곱하기 아래 n-1제곱 이거를 합하는 거거든. 근데 물론 이제 a1은 0이 아니라고 가정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또 리미트 시그마로 고쳐야겠지.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수열의 합이야. R-1-R분의 첫째 항 A1 1 빼기 R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그러면은 유빈아, 우리 지금 이 녀석의 수렴 발산을 조사해야 되는데 네. 이 녀석의 수렴 발산은 뭐에 의해 결정이 돼? R의 값에. R이 1을 기준으로. 그쵸. 절대값 R이 1일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분자가 계속 커지잖아. 네. 수렴의 발산을 발산. 발산하지. 얘는 또 R이 1일 때와 R이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는 지금 R이 1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R이 1일 때는 그냥 요식에 넣는 거거든? 네. 그럼 R이 1이면 결국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1이란 말이야. 수렴. 발산이지. A1을 무한히 더하면 무한대로 가. 1을 무한계 더한대. 그럼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R이 마이너스 1이면 이건 당연히 발산. 팔산이죠. 교대급수처럼 A1 빼기 A1 A1 빼기 A1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짝수계면 0이지만 홀수가면 A1이야. 그러니까 수렴하지를 않아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수렴. 수렴이지. 그럼 그때의 수렴값은 뭐가 된다? 1-R분의 1 A1. 이렇게 된다. 이거 외워야 돼. 그러면 여기서 수렴 조건이라는 게 하나가 추가가 돼. 수렴 조건이라는 거는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잖아. 네. 그럼 그때 수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A 1 마이너스 1-R분의 A. 첫째야. 이렇게. 내가 아까 앞에서 제일 처음에 했었을 때 이거 했던 거 기억나? 2분의 1의 n제곱 즉 정사각형 그려서 이렇게 해서 1이 된다고 했던 거? 네. 그 공비가 얼마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첫째 항은 뭐가 돼? 2분의 1. 1이죠. 그래서 등비곱수는 저 공식을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등비수열의 극한에서의 수렴 조건은? 1 이상입니다. 공비가 1 이상? 아니? 유빈이 복습 안 했네. 아니 참. 복습 안 했어. 그 1보다 1 이하일 때?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 포함. 오늘 집 가서 꼭 기록할게. 오늘까지 마스터할게. 알겠어요.
1의 포함 유무가 다르다. 자, 그다음. 자, 여기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의 n-1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n제곱이죠. 이 녀석은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녀석은 공비 R이 4분의 1이고요. 이 녀석은 공비 R이 2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수렴하지. 그래서 수렴하는 값은 1 빼기 4분의 1분의 이 녀석의 첫째 항은 1이죠. 1이요. 그리고 2분의 1분의 첫째 항이 2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3분의 4 더하기 4죠. 네. 3분의 16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돼? 네. 그 다음에 2번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는 분배를 해줘야 돼. 2의 n제곱이랑 얘랑 곱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빼기 3분의 1의 n제곱 요걸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고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죠. 네. 그래서 수렴 조건을 생각을 하면 1 플러스 3분의 2분의 첫째 항 마이너스 3분의 2 맞아? 네. 그리고 빼기 1 더하기 3분의 1분의 첫째 항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지. 네. 그럼 분모가 여기 3분의 5잖아. 네.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고요. 여기는 3분의 4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앞에 또 마이너스니까 4분의 1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최소 공배수 20이잖아. 마이너스 8 플러스 5 마이너스 20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네. 3번 3번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제곱에 사인 2분의 n 파이죠. 자, 별로 반갑지 않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치? 얘는 사인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주기를 갖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n의 값에 따라서 값이 계속 반복을 해. 그래서 사인이 들어간 건 나열을 해봐야 돼. 내가 이제 n에 1부터 넣어보는 거야. n에 1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지. 그럼 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야? 1. 그러니까 이제 2분의 1인 거야. 2를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가 뭐가 돼버려? 0이 돼요. 0이 돼버리지. 네. 그러면은 0. 3 집어넣으면 2분의 3파이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넷을 집어넣으면 0이죠. 네. 5를 집어넣으면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2분의 1의 5제곱 또 0 빼기 2분의 1의 7제곱 또 0 이렇게 가지. 맞아? 네. 그럼 0인 것들을 없애버리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공비가 뭐가 돼? 2분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그쵸.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네. 그래서 1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첫째 항 2분의 1. 그래서 4분의 5분의 2분의 1이니까 약분돼서 5분의 2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나열에서 뭐 찾기? 공비 찾기. 이렇게 찾아줘야 된다. 7번
7번에 1번은 극수 이 녀석의 합이 10이래. 네. 그러면 지금 얘를 보면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죠. 네. 공비가 뭐가 되고? 3분의 x. 그럼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3분의 x라는 게 마이너스 1보다는 그거 1보다 작은 이런 값이라는 거야. 아니? 네. 그러면은 등비급수의 합을 이용을 하면 합 s는 1 마이너스 3분의 x분의 첫째 항 1이지? 네. 이게 10이 돼야 돼. 그럼 3 마이너스 x분의 3이 뭐가 돼야 돼? 그러면은 3은 30 마이너스 10x죠. 그럼 10x는 33. 27. 그럼 따라서 x는 뭐가 돼야 돼? 10분의 27. 그렇지. 10분의 27이 돼버려야 돼. 어려워요? 아니요. 그 다음 2번 첫째 항이 2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얘가 4일 때 얘의 값을 구하래. 근데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공비를 모르니까 우리는 공비를 R이라고 설정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등비수열의 합의 값이 4라고 나왔으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2. 얘 값이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그럼 R의 값은 2분의 1이 되네요. 근데 우리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제곱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첫 항은 뭐가 되는 거고 a1의 제곱이 되는 거고 공비는 뭐가 되겠어? 공비를 제곱한 4분의 1. 그렇죠. 그럼 등비급수의 합이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1. 첫째 항의 값은 4. 4분의 3이잖아. 네. 3분의 뭐가 돼야 돼? 16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해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문제. 다음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럼 1번을 보면 공비가 뭐가 돼버려? 2분의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 2분의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요. 네. 그럼 이제 2분의 x라는 게 빼기 4와 빼기 2 사이 x는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4 사이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2번은 공비가 뭐가 돼? 공비가 1 마이너스 x. 공비가 1 마이너스 x죠. 그럼 이 1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요. 그럼 마이너스 2과 0 사이지. x는 0과 2 사이지. 근데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죠. x가 뭐가 될 때? 0. x가 0이 될 때. 그래서 따라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어떻다? 작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요거 한 번만 해봅시다. 49번에 2번인데 자 얘는 딱 보니까 공비가 눈에 보이죠? 네. 공비가 뭐가 돼? 2 코사인 x. 2 코사인 x인 거야. 그럼 이제 2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럼 코사인 x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사인 거지? 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x가 0부터 파이까지의 뭐에서? 범위. 범위에서. 자 그러면은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여기가 0,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파이예요. 그지?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 그릴 수 있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래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 그래서 요 범위일 때 그때 해당할 때 수렴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랑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하는 요 x의 값 두 개 뭐가 될까? 2분의 1일 때 3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3분의 3분의 2파이. 음. 그러면 x의 범위는 3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분의 2파이보다는 작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자. 알겠어요? 네. 등비급수의 활용. 순환소수에 관련된 것만 오늘 하고요. 네. 여기 도형과 관련된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예요. 좋아요. 자, 순환소수 이게 솔직히 등비급수에서 이 순환소수 문제가 나오잖아. 그냥 중학교 방법대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이제 0.ab 이렇게 찍힌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0.ab, ab, ab 이렇게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0.abc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0.abc abc 이렇게 가는 거였지. 네. 만약에 0.abc 이렇게 지켜져 있으면 0.abc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것들을 순환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유리수로 바꿀 수 있잖아. 네. 이런 건 어떻게 바꿨어? 99분의 99분의 AB. 이런 건 어떻게 바꿨어? 999분의 abc. ABC. 이거는 900분의 abc. 그쵸. 900분의 ABC 빼기 AB. 이렇게 풀었죠. 네. 기억나? 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급수를 통해서 푸는 방법은 예를 들면 만약에 0.12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는 0.1212 1212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얘는 자 봐봐. 100분의 12 더하기 만분의 12 더하기 100만분의 12.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얘는 공비가 뭐가 돼? 100분의 1. 그럼 1 마이너스 100분의 1분의 100분의 12. 100분의 12. 그럼 99분의 뭐가 돼? 12. 근데 이 녀석을 순환소수 방법으로 고치면 99분의 12. 99분의 12 그냥 이렇게 되잖아. 그걸 이제 이렇게 계산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단순히 이 얘기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얘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0.1212를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 0.1 더하기 0.02 더하기 0.001 더하기 0.0002 더하기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10분의 1이지. 얘는 100분의 2죠. 1000분의 1이고 만분의 2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분자가 1인 것들끼리 그리고 분자가 2인 것들끼리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거는 공비가 뭐가 돼? 100분의 1인 거죠. 그리고 첫째 항이 10분의 1인 거야, 그지?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거는 1이고 100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는 100분의 99잖아. 네. 그러니까 얘는 99분의 뭐가 돼버리겠어? 99분의
10 이렇게 돼버리지. 네. 그리고 얘도 100분의 99니까 얘는 99분의 뭐가 돼? 2가 되지. 그럼 더하면 또 99분의 뭐가 될 거예요? 12 결과가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홀수항들이랑 짝수항들 그것들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도 그 결과는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계산해도 어차피 그 결과는 같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을 좀 얘기를 하는 거지. (1번을) 보면 0.51 땡땡이잖아. 그러면 얘는 0.51, 51 이런 거거든. 그럼 얘는 100분의 51 더하기 100의 제곱분의 51 더하기 100의 세제곱분의 51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100분의 1분의 첫째야 100분의 51 그래서 99분의 51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0.628 땡땡 이렇게 되잖아. 얘는 0.6 더하기 28 1000분의 28 그지? 그리고 10만 분의 28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0.6 앞에다 두고 이것들을 계산하는 거잖아. 공비가 100분의 1이죠. 그리고 1000분의 뭐가 돼야 돼? 그럼 얘는 100분의 99 그러면은 0.6 더하기 두 개는 지워지니까 990분의 28인 거죠. 그러면 얘는 10분의 6 더하기 990분의 28이지. 그러면은 990분의 뭐가 돼야 돼? 990분의 6 곱하기 90분의 20 이렇게 되죠. 54 해서 594 28이니까 622 990분의 620인가? 그러면 2로 나누면 495분의 311 이게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가 보다. 이해가요? 네. 그래서 순환소수를 이용해서 하는 이런 방법이 또 있다라는 거. 53번 문제 요거만 마지막으로 풀고 마칠게요. 99분의 12를 순환소수로 나타낼 때 99분의 12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면 0.12, 12, 12, 12 이렇게 되는 거죠. 소수점 n째 자리의 숫자를 an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자리를 a1, 두 번째 자리를 a2, 세 번째 자리를 a3, a4, 다섯 번째 a5 이런 식으로 매긴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제곱분의 an인 거죠. 그럼 얘는 3분의 a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a2 더하기 3의 세제곱분의 a3 더하기 3의 4제곱분의 a4 더하기 3의 5제곱분의 a5 더하기 이거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3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2 더하기 3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4제곱분의 2 더하기 3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이해가? 네. 그러면은 홀수 번째 1 마이너스 9분의 1분의 첫째 항 3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9분의 1분의 첫째 항 9분의 짝수 번째한다, 그지? 네. 그러면 계산하니까 9분의 8분의 3분의 1 더하기 9분의 8분의 9분의 2네. 그럼 이렇게 지워지면 3이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8분의 3 더하기
2. 그래서 8분의 5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오늘 개념원리 숙제는 58조. 58조까지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시너지는 너무 많이 왔네. 너무 많다. 자, 얘까지 갖고 오세요. 291번까지. 네. 등비곱수는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낼게요. 네. 1번까지. 291.